별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이번 작품은 미녀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청도 매전면에서 모심기 할 때 불렀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찔레야 꽃은 장가가고 석류야 꽃은 상객 간다, 상각 간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결혼할 때 어른들이 따라가는 사람을 상객 간다, 상각이라고 말하죠. 만인가나 웃지 마라, 시종자 바라서 간다. 간단한 이런 내용인데, 찔레꽃은 대체로 우리 산하에 흔히 많이 피어있는, 특히 5월 중순 하순에 피어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꽃들입니다. 이 찔레꽃의 꽃말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보고 싶다, 그립다라는 이런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보시다시피 찔레꽃이 의인화되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인 것처럼 형식을 갖추어서 늙은이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찔레꽃이라는 것이 머리 희끗희끗한 늙은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석류꽃은 빨간 꽃입니다. 빨간 색깔의 꽃인데, 이 석류꽃은 결국은 젊은이를 상징하는, 젊은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늙은이가 장가를 가고 정작 젊은이가 상객을 따라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젊은이가 결혼을 해서 장가를 들고 거기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상객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도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장가들 정년기를 넘기고 이제서야 늙어서 장가를 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제서야 장가를 간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지만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난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가를 들지 못하고 그나마 지금 장가를 가게 되었다. 그건 뭐냐? 인간의 어떤 마지막 소원이라고 볼 수 있는 소박한 자식 하나라도 두고 싶은 마음에서 장가를 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비웃을 일이 아니다, 비웃지 마라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전도되어서 이 작품이 나타나니까, 이 작품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습습니다. 자, 젊은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상객을 따라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상객을 가야 되는데 장가를 가게 된 이 웃지 못할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논리적으로 안 맞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게 표현되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혹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리느냐?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건 정말로 눈물이 난다는 그런 절실한 표현을 절실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일컬어서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역설. 그러니까 실제 표현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모순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절실히 보고 싶은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보고 싶다라는 경우는 대상이 없을 때 보고 싶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대상이 없을 때 보고 싶다는 것이지 대상이 앞에 있는 걸 보고 싶다고 표현은 안 하는데 여기서는 대상이 없는데도 보고 싶다는 표현과 보고 있어도 이런 뜻은 두 개가 잘못되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어긋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그 역설, 패러독스라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느냐, 더 절실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영란이라는 사람이 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잘 소개되어 있죠. 잘 알려져 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랬습니다. 마지막에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린다 이랬습니다. 찬란한 슬픔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찬란하면 찬란했고 슬프면 슬픈 것인데 어떻게 해서 찬란한 슬픔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김영란이가 생각하는 봄은 모란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면서 모란이 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모란이 피었다가 곧 모란은 집니다. 피어난다는 것은 찬란한 것이지만은 피어났기 때문에 진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것은 찬란한 것이지만은 진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소망은 이루어지는 순간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뻔히 사람들은 알면서도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니 찬란한 슬픔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보통의 표현보다도 논리적인 모순을 벗어났지만은 철학적인 깊이 있는 이치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 나온 이 작품 또한 찔레꽃이 장가를 가고, 다시 말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늙음하게 장가를 들고 석류꽃이 상에 간다. 젊은이가 정작 장가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상역을 가게 되었다라는 이런 전도된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민요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 민요는 굉장히 눈물이면서 웃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눈물 속에 웃음이 들어있다.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 그런 민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희지 작품을
한 편 보겠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암행의사가 된 이도령이 말입니다. 암행의사가 된 이도령이 남원으로 내려가다가 경상도 어디쯤에서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와 주고받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춘향전에 반영되어 있는, 들어있는 그런 한 대목입니다. 저 농군 여법시 암행의사가 농사 짓는 농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농군 여법시, 저 농사 짓는 이 여보시오. 이 말. 저 농사 짓는 이 여보시오. 검은소로 밭을 가니까, 검은소로 밭갈이를 하니까 컴컴하지 아니한지, 컴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은, 특히 농부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소가 말을 잘 듣습니까? 날씨가 무덥지요? 좀 힘드시지요? 이런 인사말이 오고 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 암행의사는 말을 아주 재미있게 꾸미기 위해서 검은소로 밭을 가니까 컴컴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인사말 대신에 말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농부가 대답하되, 농부가 대답하기를 그렇기에 밝으라고 볕 달았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컴컴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컴컴하기 때문에 환히 밝으라고 볕 달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볕 달았다 이 볕이라는 것이 무슨냐면은 그 쟁기 위에 얹어 놓은 쇠조각입니다. 쟁기 위에 얹혀져 있는 쇠조각인데, 그 논을 갈거나 밭을 갈 때 흙이 한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라고 붙여놓은 쇠조각을 일컬어서 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쇠조각 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햇빛하는 이 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쇠조각, 그 쟁기에 달려있는 쇠조각 빛도 되지만 여기서는 또 이중적으로 빛이라는 뜻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검은소로 밭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가 하니까 컴컴하기 때문에 볕 달았죠. 이 말은 컴컴하기 때문에 농기구에도 볕이 있지만 햇빛 달아놓았죠.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볕 달았으면 응당 더우려니, 볕을 달았다면은 당연히 마땅히 덥겠네요. 더울 테니까 이런 뜻입니다. 볕 달았으면은 또 덥겠네요. 덥습니다. 더울 테니까 덥기의 성회장 붙였지요. 덥기 때문에 성회장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회장이라는 것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회장도 쟁기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유리창에 서리는 얼음 조각, 서리 조각을 성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붙여놓은, 농기구에 붙여놓은 성회장도 성회장이지만은 얼음 조각을 말하자면 상상해가지고 덥기 때문에 얼음 조각을 붙여 놓았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성회장 붙여시니
응당 차지 성회장을 붙였으니까 얼음 조각, 서리 조각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땅히 차갑겠네요. 이 말. 응당 차갑겠네요. 마땅히 차갑겠네요. 그러니까 또 연거푸 대답하기를 차기의 세계 양지머리 있지요. 차갑기 때문에 소에게는 양지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왜 소의 앞가슴살을 양지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양지머리는 전혀 이 사태와 관계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소에게 양지머리 있다는 양지음지라는 이 말에 차갑기 때문에 양지음지, 양지머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자면은 밭갈이 하는 사람과 농부와 암행어사가 주고받는 이 내용은 단순히 날씨 얘기라든지 수고가 많다든지 소가 혹시 말 잘 듣습니까? 라는 이런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고 밭갈이의 고통에서 밭갈이의 지루함에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이나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 기지의 웃음이 이 작품을 표현해내는 도구로 쓰여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차지, 하지, 한지, 여시, 시면, 간이, 인이 이런 식의 그 낱말의 꼬리를 붙잡고서 연결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재미있는 표현을 통한 재미있는 말장난, 반복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었다.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었다는 이런 점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밭갈이 하는 농부와 암행어사가 주고받은 대화였다라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그 고통의 순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루함을 좀 더 달래기 위해서 이런 재미있는 웃음을 곁들인 기지의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두 작품을 통해서 우리 고전 작품에 드러난 웃음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